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물을 마셔도 입이 타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머리카락은 점점 빠지고 손톱은 갈라지고 깨지고 변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 계속 방치하면 큰일 나는데요. 이 영양소가 부족할 때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핵심 사항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노인성 철분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은 먹는 거는 워낙 잘 먹기 때문에 영양소 결핍은 옛날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철분 결핍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차를 물처럼 드시고 우유를 많이 드시면서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오랜 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철분 결핍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하게 겪는 증상을 빈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체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여 발생되고 저산소증이 발생하면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철분 결핍 빈혈로 발생하는 빈혈은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고 각종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신부전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폐질환까지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면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미 철분 결핍성 빈혈을 진단을 받으셨다면 상당히 중증일 수 있는데요. 철분 결핍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하셔서 이런 증상 나타나면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철분을 흡수하는데 방해되는 음식이 있고 철분 결핍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같이 알아보고 증상과 원인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이 마르는 증상입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한 갈증이 나는 게 아니라 입안이 건조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입이 타는 느낌이 들고 입술도 말할 때마다 달라붙고 침도 끈적끈적해지는 느낌입니다. 물을 계속해서 섭취해도 입이 마르는 증상은 가시지를 않고 점점 심해집니다. 두 번째 철분 결핍으로 오는 증상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합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빈혈이 발생하기 전에 흔한 증상이고 철분 결핍까지는 아니더라도 철분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인체 내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이 필요한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철분 결핍 증상은 통증을 느끼고 미각이 변화하게 됩니다. 혀가 비정상적으로 매끄러워지고 건조하고 약간의 통증을 동반하면서 미각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철분 결핍 증상은 손톱이 깨지거나 변형되는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손톱이 쉽게 부러지고 갈라지거나 깨지고 점점 철분 결핍이 심해지게 되면 손톱 중앙이 움푹 패이고 가장자리는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마치 숟가락처럼 손톱에 변형이 생깁니다. 이 정도의 손톱 변형은 철분 결핍이 심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철분 결핍 증상은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모발 성장을 돕는 세포가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산소 공급량이 떨어져 모발을 건조하게 하고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철분 결핍이 심해지면 눈썹까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철분 결핍으로 오는 현상은 숨이 가빠오는 증상과 심계항진입니다. 심계항진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심장이 뛰는 느낌을 모르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규칙한 심장박동이나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느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서 낮아진 헤모글로빈 수치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을 느끼게 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철분 결핍 증상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것은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느낌이 들고 가려움증이 생겨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여덟 번째 철분 결핍 증상은 두통이 자주 발생합니다. 철분 부족으로 인해서 산소가 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데 뇌동맥이 팽창하면서 압력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철분 결핍으로 오는 증상은 이명 증상입니다.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동맥이 더 많은 운동을 하면서 윙윙거리는 이명을 유발하게 됩니다. 열 번째 철분 결핍으로 오는 증상은 수족냉증입니다. 철분 부족으로 인해서 산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손발이 차갑고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져 염증과 감염이 자주 되고 얼굴이나 잇몸, 눈 안쪽 등이 창백하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식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내 몸에 철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철분 결핍으로 오는 증상들을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 첫 번째는 콩류와 견과류입니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콩이나 견과류에 함유된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데 소량으로도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류는 물에 담갔다가 드시는 게 좋은데 피틴산은 물에 잘 녹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은 칼슘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칼슘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데 우유와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과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같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커피와 녹차입니다. 이 차들에 함유된 카페인과 탄닌 성분, 그리고 항산화제 성분도 철분 섭취를 방해하는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식사와 함께 커피와 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를 39%에서 최대 90%까지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는 커피나 차를 안 먹는 게 좋고 식사를 하고 나서도 1시간 정도 이후에 드시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염이나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등 소화기계 질환이나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도 철분 결핍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장의 내부에 출혈을 일으키는 궤양은 철분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혈변을 보지 않는다거나 증상을 느끼지 못한 경우 계속된 철분 결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철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철분 보충제도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철분 보충제 등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하버드 의대에서 밝힌 철분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남성은 8mg, 여성은 18mg인데요. 폐경기가 지난 여성은 남성과 같이 8mg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몸에 부족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패류입니다. 대부분의 어패류는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특히 굴이나 조개 등은 철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어패류는 단백질과 비타민 C,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심장은 튼튼하게 하는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소간입니다. 소간에는 100g에 6.5mg의 철분이 들어있고 비타민 A도 하루 권장량의 1000%를 넘게 함유하고 있어 뇌 건강과 간 기능 개선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철분 함량이 많은 음식은 닭고기입니다. 부위별로 철분 함량이 차이가 있는데요. 닭가슴살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중년 이후분들에게 근손실 예방을 위해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네 번째 철분 함량이 많은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인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에는 올리브 오일과 같은 지방을 함께 드시면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높일 수 있어 요리할 때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도 많은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호박씨 28g에는 철분이 2.5mg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 섬유질과 비타민 K, 아연 등도 풍부해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여기까지 철분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철분 섭취에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변 소중한 지인분께도 영상 공유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